안녕하십니까. 대학 특성화 분야 온라인 산업체 단기 강좌 4회차 AIoT 부분 담당하게 된 동명대학교 박준모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oT 기반 생산 공정 관리 최적화에 관련해서 이슈가 된 것들, 그런 다음에 이 개념이 어떻게 좀 새롭게 적용되는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다소 생소합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IoT 분야 활동을 오래 하고 있지만 AIoT라는 부분이 이런 말이 있었나 정도로 다소 생소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좀 넓게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IoT 체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크게 얼마나 다른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진행은 먼저 사물 인터넷 IoT,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초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우리가 지금 2021년 기준이지만 이제 2014년, 13년 요때부터 시작됐던 IoT의 개념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앞에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사물 인터넷 AIoT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 누가 말한 건지 이런 개념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사물 인터넷 AIoT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건지, 그리고 생산 공정 관리에서의 AIoT,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oT를 적용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뭔지, 어떤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 있는지 정도 조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전공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4년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초연결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이래서 초연결 혁명, 이제 IoT는 곧 초연결 혁명이다라는 형태로 많이 됐고, 이제 ICT에서 IoT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 혁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초연결 혁명이 시작돼서 지금도 솔직히 학생들 같은 경우 거의 일상적으로 실시간으로 거의 검색을 해가면서 저희들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과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니까요. 자, 2020년까지 전 세계 기업 총 21%를 성장시키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될 거다. 실제 그만큼 했고요. 14년 기준으로 이건 달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게 가장 발달한 나라가 저희 우리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2014년에서부터 넘어왔습니다. 요 2014년하고 2021년에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국가적인 인지도도 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 뭐 버스, 지하철도 다 예, 여러분들 뭐 대충 다 그렇게 보고 가시죠.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마을버스 하나조차도 연결돼서 가는 세상. 그리고 이제는 혼잡도도 정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몇 번째 칸이 혼잡한지 이런 것도 제시되고 있고, 그게 뭐 우리가 일상인데 일상 같지만 결국은 특정한 뱅킹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산업 영역에 됐다가 영역에 적용되고 있던 IT 기술이 이제 일상으로 넘어온 겁니다. 일상으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일상으로 넘어온 게 무섭고, 이제 이러면서 개념을 조금 파생시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이게 정보 기술이냐라고 하다가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장돼서 나가는 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대국민 질의 향상, 생활기기의 가치 출현,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소, 국민 편익 제공,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존 산업의 신가치 창출인데, 2014년 기준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거의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일상화해서 쓰고들 계신, 이제는 이게 뭐 저 정도가 그 새로운 기술이냐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해서 쓰고 있으면 일상화돼 있고, 심지어 요즘은 가게 매장에서도 클릭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홀 서빙 하시는 담당자분을 안 불러도 되는 세상. 그리고 로봇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로봇이 그 식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세상이 돼 있고요. 지금 원격 진료도 일부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일부 허용되면서 직접 경험들 하고 계시고, 산업 경쟁력에서도 2014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되면서 이 수업을 이걸 강좌를 듣고 계시는 재직자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 공장 한 구석에 넓 천정에 서 있는 모니터에서 계속 산출되고 있는 생산 지표, 내가 몇 대를 만들었고 어떻게 뭐 생산이 되고 있고 공장 가동 그 설비 가동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런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영국하고 독일 이 두 나라가 중심이었고요. 인더스트리 4.0을 영국이 표준을 만들어내,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표준을 만들어내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도 만들어내고 우리 쪽에서 만들고요 해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20년에 1조 달러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중심에 어디가 있느냐, 실제 잘 와닿진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산 현장에 이렇게 와닿느냐라고 하지만 실제 와닿지는 않고요. 인더스트리 3.0 시절부터 저는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디바이스넷이나 네트워크 IO 모듈을 쓰면서 이제 인더스트리 4.0 이더캣, 이더넷 모듈들을 쭉 쓰고 있었고, 그것도 제법 된 세월입니다. 2014년, 2018년까지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요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CS 2015에서 이 자료들, 5년 전 자료입니다. 이제 2020년 자료를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제 세상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될 거야를 선언했던 시점. 왜 제가 이 자료를 또 갖다 붙여놨냐면요. 결정적으로 이때부터 저희들이 IoT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근본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LG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공정 개선에 사용하는 건 반도체 장비, LCD 디스플레이 장비 라인에서는 1996년, 제가 처음 본 게 98년도입니다. OHT를 처음 본 게 98년도부터니까 그 시절 이미 근 30년, 20년 이상 적용이 돼 있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자신감으로 시작됐다라고 자신감 있게 여쭙고, 이제는 그 통신 업체들도 열심히 MWC에서 2015년에 이게 그 키워드를 잡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거라고 선언했고, 이 말은 헛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세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CES 2020에서는 IoT는 5G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사물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인텔리전스 오브 띵스. 이제 그냥 IoT가 아니라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니라 인텔리전스, 지능형 IoT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물지능형 변화하고 있고, 2020년 CES 2020 코비드로 많이들 고생들 하셨지만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통신망을 기준으로 이게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하고 IoT의 개념은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을 어디에 정보가 있고 뭐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이 지능형은 우리한테 오는 정보가 축적되고 누적된 정보가 오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판정된 정보, 지금 저기서 다급하게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저기서 누군가가 고함을 지릅니다. 저쪽 구석진 어디 골목길에서 고함을 질렀을 때 그것이 위협에 의한 건지 아니면 진짜 기분이 좋아서 고함을 지르는 건지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세월로 가는 겁니다. 이러려면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데, 5G 통신망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부사장님의 말이나
삼성전자 사장님의 발언 CES 2020에서 향후 10년은 경험의 시대. 예. 사물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개의 기기가 연결돼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 기기가 뭉쳐져 있지만 하나의 경험을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얻는 정보는 여러 기계가 데이터가 취합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축적돼 있다가 나한테 전달될 때는 어떤 다른 형태로 발전해서 개선되거나 그 다음에 변형돼서 저한테 제시되는 그런 시장으로 변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강좌의 주제인 AIoT란 말이 출연하게 됩니다. 2015년에서의 IoT 확산, 망의 확산. 저도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절에 이제 저도 중심적으로 봤던 건 결국은 센서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IoT 기술이었습니다. 그것들이었고 이제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요거는 KAACT 한국 융합 학회 같습니다. 여기서 이 협회에서 우리가 KAACT 협회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생산성에서 융합성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에서 데이터를 융합해서 그것들을 우리한테 뿌려주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KAACT 사이트에 접촉하시면 이것들이 어떤 융합협회일 겁니다. 여기서 가시면 우리한테 어떤 미래가 어떻게 있다 정도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협회 자료에서 발췌를 해 갖고 왔습니다. 사물지능 융합 기술입니다. AI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를 나타낸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사물의 탑재 또는 융합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역량과 그리고 산업의 총체라고 표현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IoT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진화해서 그 데이터를 융합해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U+, 샤오미, 애트리 등에서 이제 AIoT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정이 변한 겁니다. 지금 특별히 다른 개념이 존재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많이 모았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았는데 이제 모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쓰지가 됩니다. 지금 단순히 버스가 다가오고 있어 몇 분 안에 도착하고 있어도 있지만 그 버스가 교통 환경에 따라서 지금 보면 5분 기다렸다가 여러분 당장 다음 카카오맵에서 버스 도착 정보를 보면 5분이었다 갑자기 시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서 늘어납니다. 버스가 뭐 신호등에 정체되어 있다든지 원래 그냥 쭉 왔을 때 기준으로는 5분인데 중간에 교차로나 정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5분이 변화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생산성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기만 하는 거에서 그걸 어떻게 지능적으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느냐.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KAACT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oT 기술이란 게 그럼 어디서 시작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게 갑자기 나타났죠? 불행하게도 AIoT는 샤프에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쪽 자료를 먼저 올려놓은 이유는 2015년에 저희들이 IoT를 선도하니까 2016년에 샤프 일본에서는 IoT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IoT에서 스스로 그 데이터를 획득했으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없겠냐라고 해서 오는 게 그렇게 제시된 개념이 AIoT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제가 98년, 99년,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그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일본의 기술이 저희들보다 월등했었으니까요. 실제 그 당시에 지금의 수준에서 보면 빅데이터입니다. 생산 현장에 발생된 데이터들을 실시간 계측을 해서 웨이퍼 카세트를 배분하는 스토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일본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본은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은 결국은 재가공 통해서 효율적인 공정 운영에 투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국가였고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그 기술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이 움직이는 저 IoT 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결국 안 되고 반도체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건 가공되고 학습하고 성장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제공돼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분들이 제시했던 건
예, 그대로입니다. 요건 샵 홈페이지에서 갖고 방의 상태, 마음의 이제 저희들 요즘 AI 로봇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말동무해준 AI 로봇, 격려, 배려, 솔깃한 행복. 지금 2016년에 이렇게 제시된 플랫폼이 지금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돼 있고 부산 같은 경우 남구청에서 예, 다소미 사업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고 참 이런 거 보면 예, 기술적으로 진보 그 새로운 개념을 내놨긴 했지만 그 뒤에 일본이 있던 AIoT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은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개념을 적용했지만 플랫폼이 많아서 우리 쪽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친구 샤프라는 회사가 가지고 온 건 소비자의 친밀감을 높이고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마음 프로젝트 뭐 이런 개념으로 가전업계를 어떤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다소미와 같은 로봇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기존 제품에 없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제품. 냉장고를 열어보고 냉장고를 닫고 하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만들어낸다. 가전이나 이런 분야로 제한적으로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일본 가전제품을 쓰고 있지를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냉장고를 쓰고 있지는 않은데 적용된 사례를 보면 있습니다. 인공지능 탑재로 진화된 IoT 가전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샤프가 2016년에 제시했던 그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순서가 좀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2000년대 초반 2099년, 98년, 2000년 초반까지 일본의 기술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공정에서의 능동적, 공정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제어를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일본에 들어왔고 그것이 가전으로 내려온 거고요. 일본은 그 10여 년 후에 저희들은 거꾸로 이 개념에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그게 다시 생산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어, 선도적 기술이 공장으로 갈지를 못하니까 생산 공정 관리로 갈 정도로 산업 규모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가전으로 거꾸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 가전의 개념이 생산 공정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순서적으로 맞는 거겠죠. 이때 이분들이 제시했던 게 에어컨입니다. 공간학습하고 실내 환경 감지해서 지금 우리가 AI 기능에 모드로 해놓으면 알아서 공기도 순환시켜주고 바람도 바꿔주고 제습도 해주고 하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온도, 습도, 동작 감지, 거리 측정, 문 닫기 이런 걸 감지해서 음식물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이분이 문을 많이 여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급속 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 결국 이겁니다.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목표 품질을 유지하게 해주는 능동적 학습 모델. 이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AIoT 가전 서비스입니다. 단 그때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그 자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지능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AIoT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인공지능입니다. 그건 AI 모드.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 클라우드를 통해서 갑니다. CPS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그 클라우드에서 판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축적된 데이터를 수십만 대 냉장고들이 데이터를 올려서 최적화 모델을 추출해내는 이 과정이 AIoT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본하고 저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통신망하고 일반 그 가전에 대한 접근에 대한 사람의 개념 정도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생산 공정 관리와 AIoT, 우리가 생산 공정에서 AIo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보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미 IoT라는 개념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 둘하고 AIoT가 뭐가 다른 개념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새로 배워야 되냐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특별히 두 기술은 다른 기술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항상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AIoT가 2020에 화두가 되고 있지만 2016년에 샤프가 다소미 같은 말동무 로봇으로 시작을 한 개념인데 생산 공정까지 갑니다. 과거의 인터넷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교환망이었고요. IoT는 센서 기계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교환입니다. IoT는 기본적으로 결국 어떨 수밖에 없냐.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주 가던 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험에 통해서 사람이 행동하듯이 기계도 결국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냐. 그런데 저쪽에 AIoT란 개념, 능동적인 사람의 형태, 행동 패턴을 보고 능동적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술이니까요. 산업혁명의 기술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 여러분들이 그 산업체에 계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영역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자료 만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4년부터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됐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끝이 결국은 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CPS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공정까지 가는 게 우리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결국 AIoT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이제 개념이 도입이 안 됐으니까 결국 그겁니다. 저희들 지금은 수기 작성하던 단계에서 그죠? 이제 데이터 의사결정 기능 같은 거 의사결정까지 저희들이 하는 단계까지 가신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정관리 단계에서 이제 초급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신 분 그 수준에서 끝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에서 계속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만 개 사업장이 이걸 다 진행을 했었네요. 그래서 설비 데이터 자동 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실시간 공장 제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2014년, 13년까지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경험하고 온 건 실시간 공정 제어까지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정, 어느 공정, 생산 라인 10개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제품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번 라인에 투입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를 판단하는 실시간 공정 제어까지는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2015년 이전에 완전히 구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하위단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IoT 기반 반도체 라인이나 그 디스플레이 라인은 그 자체가 엄청난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재직자들이 계신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실제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런 공장에 비하면 소규모인데 이것들이 그러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높은 생산성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와야지.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특정한 장비의 데이터를 나는 한 대밖에 안 갖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장비를 한 대밖에 안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국내로 봤을 때 대한민국 내로 봤을 때는 수천 대가 될 수 있고 수백 대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발생된 데이터를 전체 최상위의 클라우드에서 보면서 수집했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장비의 예측 정보를 던져줄 수 있는 이렇게 되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되는 과정이 고도화되고 요것들이 결국 AIoT 생산 공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2020년도에 스마트 제조 혁신 기획단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을 표준 체계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방향은요, 지금 뭐 이렇게 쭉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이게 언제 자료냐면요, 2016년 자료입니다. 2016년에 저희 그 IoT 협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요 자료에서 이제 지금 AIoT 생산 공정 관리 상에서 AIoT 적용의 목표가 나옵니다. 2016년에 이미 개념적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입니다. 공정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생산 구축입니다. 그 당시 2016년에 아마 이쯤 갈 거다라고 예측했고 지금 그쯤 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장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반복적인 공정 한 10개 라인이 반복적인 1번 생산 라인, 2번 생산 라인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든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든
비슷하게 구성된 한 10개 정도의 생산 라인이 있을 때 이 공정이 어디는 주로 오류가 자주 나고 그 장비가 메인터넌스를 어떤 주기로 해야 되고라는 것들을 예측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구성돼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건 저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고, 이제 그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앞쪽에서 말씀드린 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아마 곧 요 단계별로 신규 사업들이 공고되기 때문에 고도화 단계가 또 곧 그 사업이 오픈되면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에 추진하기로 했던 이 부분, 공정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생산 구축,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고요, 특정 산업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고도화가 돼서 완성이 됐고, 이래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성이 될 거 이 단계로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그렇게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동양 피스톤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제시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 앞으로 완성된 것들 자동화를 했는데, 이제 지향점이 어디냐?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어 자동화입니다. 여기서 제어 자동화는 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한다는 것보다는 생산 라인을 선택합니다. 똑같은 장비 10대가 있을 때 어떤 장비에 내가 지금 자재를 투입했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를 결정하는 것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일 공장으로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국가 단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모듈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AIoT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우리 집, 우리 공장, 우리 공장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느냐, 그것이 클라우드로 공유되고 자동으로 분류돼서 우리한테 다시 그 데이터가 피드백돼서 내려오느냐, 그 차이 정도를 보시면 그것이 AIoT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거고, 크게 IoT에서 개념에서 확장됐다기보다는 2016년에는 AIoT라는 개념이 엄밀하게 2016년에는 샤프가 처음 그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용어를 쓰지는 않으셨어요. 결국은 지능형 운영 시스템 자체가 AIoT가 될 거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oT 산업혁명은 AIoT 2017년 기준입니다. 2016년, 17년 이미 예측이 됐던 거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크게 달라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하시던 거에서 하시고 지능형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2017년에도 벌써 이런 데이터들이 오픈되면서 그때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해서 기초자료를 센서로부터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성된 생산 빅데이터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공유되는 겁니다. 사물인터넷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생산 빅데이터가 나만 공유하지 않고 어디요? 클라우드에서 공유되면 그것이 AIoT라고 정도로 개념을 확장시키시면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개념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어서 많이들 힘드시고 그건 또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개념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그때 예측됐던 거를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 정립을 하고 정확한 단어 하나로 취합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스마트 팩토리는 활용되어 최적화된 생산 운영이 가능한 공장. 그런데 이것이 공장 간의 협업부로까지 가면 그것이 AIoT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화된 생산 운영을 할 수 있는 공장이 구성되는 이게 공장 간 협업, 장비 간 협업, 국가 단위의 협업, 지역 단위의 협업으로 체계로 엮여갈 수 있으면 그것이 AIoT가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되겠습니다. AD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보면 실시간 지능형 광학검, 요거는 기본적인 IoT 자동 제어입니다. 스마트 제조 라인입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한다고 개별 기업 단위의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유된다면 달라집니다. 클라우드를 쓰고 있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AIoT가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는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요. 기본 사물 인터넷 IoT에서 확장된 개념, 그것이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한 단계 높은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발생시킨 데이터의 몇 배, 몇 천 배가 되는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생산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AIoT 적용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AIoT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엣지에서의 대응입니다. 우리 공장과 다른 공장,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장은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둘이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분류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부분, 경계면 긴가민가 하는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저희가 같은 대한민국 같은 인프라면 곧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2022년까지 기업 IoT 프로젝트의 80% 이상이 AI 구성 요소를 포함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국가가 이제 벌써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니까 코리아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빨리 신규 사업 적용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정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에디링크가 얘기하고 있는 딥러닝 가속기입니다. 어떻게 빨리 데이터를 빨리 취합하고 빨리 보내고 120km로 달리는 열차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실시간 10ms 이내 1초도 늦을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에 만약에 AIoT가 적용돼서 내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발생시킨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듈이 판단해서 가지마 서야 돼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십 미리세컨도 솔직히 불안합니다. 교통사고를 막는다든지 반응을 한다든지 특히 120km 정도 되는 철도가 어떤 급정거 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철도의 진동이 위험이다라고 하고 서라고 하는 까지 적용돼야 엄밀하게 AIoT가 적용된 건데 이걸 그 시간까지 빨리 할 수 있냐? 결국은 하드웨어의 어떤 성능이 앞으로 어떤 주요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폭넓게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히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2015년부터 쭉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이 우리 집에 있냐, 내 눈에 보이는 공간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국가 단위나 지역 단위로 확장돼서 가느냐, 그렇게 이해하시고 AIoT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신규 사업 진출에, 신규 정부 지원 사업 과제 제출에 이런 거 하실 때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